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람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공직사회가 과거에는 못 그랬는데 쿨비즈를 좀 실천하자. 간편복 차림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반바지를 먼저 입고 나올까. 뭐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재희 평론가님 좀 해안이 있으시니까 장관 대통령실 그런 수석들 비서관들 포함해가지고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반바지 입을 것 같습니까? 제 일감은 이진숙이었는데 좀 쫓겨나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이행했다. 이게 지시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국무회에서 보기가 힘들고 제일 파격적인 거는 위성락 실장인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할지. 근데 뭐 여담인데 그 제가 이제 경향신문 입사했을 때 경향신문 내근을 했거든요. 그때 경향신문에서 제일 먼저 반바지 입은 게 접니다. 그래요? 네. 경향신문에 이진숙임을 자인하시는 거지? 반바지 입고 한여름에 반바지 입고 출근해서 그 선배들의 눈초리가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저 뭐야? 그때만 해도 예,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LG, 삼성 이런 데들은 우리 반바지 입고 출근하자 더우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관가는 이게 반바지가 여전히 용인이 잘 안 돼. 국회도 그렇잖아요. 아니, 옛날에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러니까. 그 의원 선서식 할 때 흰색 바지 입었다고 백바지 입었다고 선서도 안 받아줬잖아요. 막 의원들 호통치고 어디 신성한 국회에 지금 백바지 입고 오냐고. 그래서 그때 진짜 선서 못했어요. 그래요? 의장님이 돌려보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정장 입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공직 사회도 뭐 반바지 더우면 뭐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뭐 덥잖아요, 진짜. 이 이상 기후 때문에 기상 이변 때문에 상당히 덥고 해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1번으로 그걸 실천한다고 하면은 김남국 비서관이 아니 그래서 가장 젊고 또 이런 거 민감하게 또 소통 잘 할 것 같아요. 투자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게 예쁜 반바지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공직 사회에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더 제가 생각해 하나 볼 수 있고요. 걱정되는 건데 김남국 그 비서관하고 방송을 많이 해본 바 옷을 사주면 입을 것 같긴 한데 반바지가 집에 있는지가 약간 불분명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있겠죠.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곰곰이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먼저 입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네이버라는 그 IT 업체들 자체가 그렇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회사는 반바지를 많이 입냐 그랬더니 저한테 돌아온 답이 야 슬리퍼도 신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일 잘하면 된다. 일만 잘하면 일 잘하면 된다. 되고. 차림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차림 잘 차려가지고 네. 위에 가서 막 아부만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편하게 입고 일 잘하는 게 훨씬 낫죠. 아니,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정장 입고 막 덥다고 에어컨 온도 내리는 것보다 그냥 옷은 좀 가볍게 하더라도 에어컨 온도 적정 온도로 맞추고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즘 윤석열 시대 보니까 대표님 말고요.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말 많이 하더만. 대표님 말고. 요즘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넥타이 맨 사람들 막 검찰청 앞에서도 제일 뭐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칙소 침묵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이원석. 옷만 잘 입으면 뭐 합니까? 수사도 똑바로 못하면서. 오늘은 제가 뭐 강연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이 있어서 지금 원래 하는데, 경향신문 다닐 때도 반바지 입은 분이에요. 혁신적이신. 넥타이 매실 분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 그런 건데 저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보도 중에서 전 이 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맞아 이거. 그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대화가 공판정에서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감사원이 사실상 진짜 답정너라고 아예 정해놓고 수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이제 조작했다라는 거 이제 이게 확정치가 있고 확정치 전에 뭐였더라 무슨 예상치였나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워낙 예민하니까 그 보고했는데 그거를 사전에 보고를 이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수치가 너무 이를테면 인상이 많이 된 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그쳐가지고 강제 낮추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뭐 이제 수사가 진행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되게 수사까지 가서 하는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관행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전 정부에 대한 무리하게 이렇게 네. 부정적인 거를 하려고 했으면은 감사원도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로만 네. 듣던 표적 감사라고 볼 수 예, 있구나. 그러니까 표적,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까지 표적이고 어디까지 표적이 아니고를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원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녹취록에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모든 틀은 조작으로 가 그냥 조작이야라는 식으로 실제 뭐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실제로 이게 결론을 전해드리면은 검찰로 감사원이 보냈죠. 어떻게 처리가 됐냐? 부동산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은 전부 기소를 피하고 그 윗단에 있는 쉽게 국토부 청와대 사람들은 기소가 된 건데 그 전제가 된 부동산 그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결국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원하는 대로 답변하였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부장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제 감사원 감사관이 물었겠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감사관이 계속 묻고 또 물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라는 게 이 부동산원 직원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검찰 국가 경향이 이제 감사원까지 번진 건데 그 유병호라는 인물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사무총장하다 이제 감사위원 하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하수인이죠, 하수인. 이제 그런 사람들 박아놓고 이제 그 감사원을 사실상 사유화해서 쓴 건데 이게 이제 정책 감사를 저는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책 감사를 빌미 삼아 가지고 심지어 그 무슨 일까지 했냐면은 전현희 위원장 출퇴근 시간까지도 맞아. 그걸 맞아.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정책 감사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들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정책 감사를 해가지고 표적 감사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수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공직에서 축출시키거나 네. 뭐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을 박탈하는 쪽으로만 늘 가왔기 때문에 전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는 앞으로 감사원의 기능도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전 개헌을 통해서 저는 국회로 보낼 필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 자체도 행정부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자기 행정부, 자기 지휘하에 있는 공무원들 지휘 감독한 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원을 대통령 밑에 두면 맞아요. 아무리 독립으로 운영한다 해도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회로 감사원이 개헌을 통해서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은 국회는 그래도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국회의장이 어쨌든 국회 조직을 대표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처럼 사유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원의 지위나 역할을 조금 더 저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리고 생각이 하나 더 듭니다. 첨언을 하면은 감사원이 정말로 해야 될 감사는 제대로 했느냐. 대통령실 그 관저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로 뻔히 보이는 21g이라는 김건희와의 특수관계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불러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보낸 게 이 감사원 아닙니까? 이렇게 처분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무 감사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사원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은 감사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회계 감사잖아요. 네, 오디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이런 직무 감사를 안 해요. 감사원이. 그렇구나. 네, 회계 감사를 해. 회계 감사. 물론 회계 감사를 하다가 직무와 관련된 거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고 이게 국회나 의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 헌법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겠다라고 한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네. 저는 그리고 근데 감사원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신 대로 그렇게 선택적 내로남불을 감사를 하지 않게 이거를 더 독립적으로 차라리 국회로 보내는 게 저도 낫겠다. 네. 이게 보니까 이렇게 권력에 휘둘려 가지고 이거를 칼 쓰듯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도 국회에 있는 사례가 있으니 그러면 개헌해야 되고 최근에 국정기획위에서 지금 개헌 얘기까지 같이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 중임제라든 연임제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전국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진짜 필요한 개헌들은 이번엔 꼭 해야 된다. 네.